ITQ 아래 한글 2020 버전과 2016 네오 버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한글 2020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서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파일 저장 위치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이름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선택해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공통 부분을 보면은 글꼴, 줄간격, 양쪽 정렬 이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빨강, 파랑, 노랑은 RGB 색상값 동일한 것 선택을 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저장을 해라. 그리고 페이지 구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부터 편집하도록 할게요. 종류는 A4 사이즈,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에서는 제보는 0mm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한 설정, 공통 부분에 나와 있죠. 왼쪽은 11, 그리고 오른쪽도 11mm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 10, 머릿말 10, 그리고 꼬릿말 10, 아래쪽 10으로 지정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조금 커졌죠. 보기 메뉴에서 저는 쪽 윤곽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머릿말 바로 볼 수 있고 쪽 번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맞춤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조금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은 다른 것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1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2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로 가면 도구에 구역 나누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뉘었죠? 그럼 다시 한번 이쪽에선 3점 엔터키 서너 번, 다시 한번 4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만들어진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 제목 앞에 책갈피 만들어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커서를 다시 첫 칸으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책갈피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은 제목의 지시사항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1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출력 형태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두 줄 문장 나타나죠.
저처럼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두 줄을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하나의 문단인데요. 이 두 개 문단, 네 개 줄을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조건에 지정된 스타일 이름 영어로 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종류는 글자를 선택하면 문단 모양 설정 못하죠. 그래서 문단을 선택을 해놓고요.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첫 줄 들여쓰기 하기 위해서 첫 줄에 들여쓰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1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 이거를 10포인트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모양엔 글꼴 지정부터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먼저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105%, 자가는 -5%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해서 글꼴을 입력을 해서 글꼴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고 글꼴 이름 지정되어 있는 도둠으로 변경, 마우스로 도둠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문단이 글자가 변경된 것 확인이 되죠. 들여쓰기도 첫 줄에 이렇게 각 문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서식에 스타일 이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2번은 표와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의 표의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세요. 출력 형태의 줄과 칸 개수를 세어보면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3페이지에서도 만들 거예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표 조건에 1번에 글꼴 지정되어 있죠. 위에 서식에서 글꼴 처음 입력할 때 목록을 열어보면 한 컴 글꼴이 되어 있습니다. 궁서, 도둠, 굴림 이런 글꼴은 한 컴이 아닌 윈도우 글꼴이죠. 그래서 모든 글꼴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다 글꼴 이름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엔터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글꼴 이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문자, 숫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에 대한 걸로 가운데 정렬로 모두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표의 전체 높이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테두리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 두 번 정도만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춰놓고 이제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놓으세요. 표 안에 입력한 내용 중에 숫자로 되어 있는 셀만 블록 설정, 합계 아래 비어있는 셀들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해당되죠. 블록 설정해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채우기에서 색을 선택, 그리고 면색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노랑 이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합계로 필요한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합계가 나타날 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요. 게임과 전자상거래 모두 동일하게 합계 구하죠.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이제 캡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2020 버전에서는 위에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고요. 오른쪽에 가면 캡션이라고 글자 써 있죠. 그리고 위에 가1 상자가 보이는데요. 아래쪽 캡션을 눌러서 위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2016 버전은 위에 메뉴가 표만 있는데요. 가1 상자 이게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이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1 오른쪽에 있는 목록을 열어서 메뉴를 보면은 캡션처럼 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캡션이 나타나면 그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한 후에는 이 내용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도 표처럼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설정을 해야 되죠. 표의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테두리는 바깥쪽 전체, 그리고 위에 아래 테두리, 그리고 첫 번째 열의 오른쪽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정을 3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ITQ 한글 시험에선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만 드래그의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이번에도 종류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열 모두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종류를 이중실선에서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 아래 비어있는 셀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서 이번엔 X자 모양으로 보이도록 클릭해서 다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끝이 났고요. 표가 글자처럼 취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 줄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차트 조건 1번 내용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를 표 내용에서 어떤 걸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의 데이터에서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셀, 이걸 블럭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버전은 차트 만드는 게 모두 달라요. 그래서 먼저 한글 2020 버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글 2016 버전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한글 2016 버전은 영상에선 뒤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16 버전 차트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봐주세요. 그러면 한글 2020 버전에선 먼저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차트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꺾은 선형을 꺾은 선 영역형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차트 데이터 편집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차트 만들어진 것 표 아래로 이동해야 되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너비를 조금만 표의 너비와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차트에 대한 1, 2번 조건했고요. 3번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제목을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출력 형태 보여지는 차트의 제목을 글자 내용에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 3번에 제목에 대한 설정 있죠. 글꼴이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 영어 구분되어 있죠. 여기 그냥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이게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둠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도둠 클릭을 해주세요. 영어도 같이 동일하게 변경하세요. 그리고 속성에선 진하게로 변경, 그리고 크기는 12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누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차트 제목에 그리기 속성에서 채우기는 밝은색,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옆에 효과 이걸 눌러주고 그림자에서 지정된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의 4번엔 제목 이외의 글꼴 도둠으로 동일하고요. 보통의 10포인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 바꾸기 전에 왼쪽에 단위 1000만 달러 이렇게 축 제목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축 제목 만들기 위해서 위에 차트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구성 추가 누르세요. 축 제목 누른 다음에 기본 세로 눌러주세요. 축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한글, 영어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속성에서는 보통이라는 게 안 보이죠? 3개 다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요. 크기는 10포인트, 따로 변경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글꼴 변경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가 여전히 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연 다음에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세로축에 축 이름표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도둠 입력해 클릭, 도둠 입력해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설정 누르세요. 아래 하드웨어 게임 전자상거래 이것도 다시 한번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한글 글꼴 도둠으로 변경, 영어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법례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 2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여기는 테두리 지정되어 있어야 되죠. 오른쪽 개체 속성 그리기 속성에서 선의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과 비교했을 때 이 선이 안 보여야 되죠. 아무거나 가로선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세로축 숫자를 봐주세요.
숫자가 200단위씩이 아닌 500단위씩 변경되고 있죠. 최대값도 다르게 보이고 있죠.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와 단위에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주단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대값과 주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주단위는 200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을 18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을 1800으로 바꿨는데 아직 안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의 높이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과 가로축의 눈금이 조금 다르게 보여도 이거는 버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범위의 너비도 조금 키워주고 싶다면 조절하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마우스 위치와 범위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조금 위치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놓지 말고요. 계속 이렇게 이동시켜서 마우스 띄워놓고 크기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 했을 때 마우스 위치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 그리고 크기가 되었을 때 마우스 놓아주면 되고요. 위치를 출력과 맞추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가로축의 선과 겹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림 영역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사각형 선택되죠. 그러면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까지는 설정하지 말고요. 이 세로축의 단위 정도만 조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글 2020에서는 차트에 대한 것 완료했으니까 개체 속성은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3페이지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2016 버전으로 차트 만드는 거 할 텐데요. 2020 교재 사용자는 영상 조금 뒤쪽으로 가서 차트 이후에 설명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 버전, 네오 버전도 동일하게 표에서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 차트 만들기 누르세요. 차트 종류는 여기서 변경하지 못하죠. 먼저 눌러주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면 표 아래로 차트가 이동하죠.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차트의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 있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차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할 수 있죠. 꺾은 선형에서 첫 번째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름 여기 나타나죠. 다음을 누르고요. 방향은 행, 열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행인 경우에는 가로축이, 연도, 그리고 세로축이 이렇게 나타나죠. 열로 선택하면 이게 바뀌어 나타나죠. 그러면 바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제목을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X축과 Y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로축의 왼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Y축에다 내용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로축의 왼쪽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 단위,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제목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글자 배경이 있는데요. 글자 탭에서 먼저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 그리고 글꼴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변경 글꼴인 도둠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선택되죠. 속성에선 보통 모양,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바로 옆에 축 이름표도 이 글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축 이름표 모양에선 글자 탭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글꼴만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보통 모양,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크게 잘못 선택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하려면 이 글자 아주 살짝 위에 비어있는 공간 클릭하면 이렇게 가로로 선택되거든요. 이 상태로 바로 더블 클릭해주면 축 이름표 모양이 가로축에 대한 게 나타나요. 이게 선택이 어렵다면 그냥 위에 메뉴에 축이라는 게 있죠. 이름표 선택한 다음에 가로 항목축 선택 눌러주면 가로축이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글자 탭에서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범례 여기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범례는 테두리 지정이 있죠.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글자 탭에 가서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에 대한 거 설정 안 했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제목을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에 여기서 지정할 건데요. 종류는 한 줄로, 그리고 기타에서는 그림자 선택해서 위치 2포인트 지정, 그리고 설정 누르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그림자가 조금 다르게 보여도 이거는 버전 차이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0에서 200단위씩 1800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너비 조절했을 때 이렇게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변경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싶다면 이 숫자가 아닌 이 세로 선 있죠? 이거를 마우스 끝으로 정확히 클릭을 해보세요. 우선 차트 안으로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이 세로축 마우스 끝으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모양 나타났죠? 여기에서 비례 탭 가서 자동으로 꾸밈, 그리고 최대값 1800으로 지정, 그리고 눈금의 큰 눈금선, 이게 현재 9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는 0에서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누르면 이렇게 차트 크기 조절하더라도 이 값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는 버전 차이로 차트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점 대상 아니니까요. 우선 차트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다른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제 다시 한글 2020 기준으로 문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3번의 문제는 1번, 2번 나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 1번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앞에 몇 칸 띄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번 뒤에 한 칸만 띄워주세요. 한글 2016 버전은 입력 메뉴에 가면은 수식에 FX라는 거 있죠. 이거 누르면 수식 편집기 나타나고요. 한글 2020 버전, 여기는 똑같이 입력 메뉴인데 수식의 위에 루트 X 이걸 누르면 수식 편집기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요. 대문자 E, 이퀄, 그리고 소문자 MR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첨자 지정하기 위해서 2020 버전은 첨자 한 다음에 위첨자 위치, 아래첨자 위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글 2016 버전은 위첨자, 아래첨자 이 두 개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이번에는 위첨자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 2 입력하세요. 그리고 첨자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입력을 하세요. 분자에는 소문자 NC를 입력하고 다시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을 해주고요. 아래 분모 선택해서 근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근호 안에 1 빼기까지 입력, 그리고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R, 다시 한번 위첨자 선택, 숫자 2, 아래 분모 클릭해 선택, 소문자 D, 다시 한번 위첨자 선택해서 숫자 2 입력하세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수식 모두 완료했으니까요.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만 띄워주고 다시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 편집기 실행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대문자 Q 이퀄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이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 칸을 찾아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 중에 세 번째 거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커서가 나타난 위치에는 또 키보드에 없는 글자니까요. 기타 기호에서 모양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T 소문자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0 되어 있으니까 여긴 수정하지 않고요. 위에 상자 선택,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분수 선택, 다시 분자에는 먼저 기호를 찾아 선택, 그리고 소문자 S, 그리고 아래 분모 선택해서 다시 한번 기호 선택, 소문자 T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지죠. 다시 이퀄 입력, 다시 분수를 선택, 이번에는 분자에 소문자 D, 그리고 위첨자, 그리고 숫자 2, 그리고 아래,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첨자 빠져나오고 소문자 S, 이제 분모를 선택을 해주고 소문자 DT 입력, 다시 한번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 그리고 첨자 빠져나오게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분모 빠져나오게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 키, 그리고 더하기 1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죠? 넣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잘못 작성한 게 있다면 그 수식을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 찾아 클릭해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넣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4번은 조건이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2번에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상이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임의의 색상 또는 아예 색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임의의 색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중에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도형 전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보기 메뉴에서 100% 보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4번 아래쪽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 나타나면 기본 탭에서 너비를 55, 높이는 145를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문제 4번에서는 모든 게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탭에선 모서리 곡률 변경할 수 있죠. 이번엔 둥근 모양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을 여기선 색상 테마 상관없이 색상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본문 영역 안에만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되고요. 오른쪽에 커다란 도형,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역시 기본 탭에서 너비를 110, 높이는 130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손탭에선 여기는 곡률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면색 흰색이 아닌 다른 색,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이따 조절해도 되고요. 지금 조절에 맞춰 놓아도 돼요. 이제 위쪽에 글상자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였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하양, 오피스 되어 있다면 하양이 없죠. 아래쪽에 있다면 선택하는데요. 역시 없다면 팔레트로 들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양이 있죠. 2016 버전은 팔레트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색 누른 다음에 팔레트에서 하양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정렬,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테두리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10으로 변경, 높이는 15로 변경, 그리고 선탭 가주세요. 모서리 곡률을 반원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서 여기는 색깔,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 또는 아래 있다면 파랑 값 동일한 RGB 값으로 00, 255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상자 탭엔 잠깐 보면 세로 정렬에 대해선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도형과 글상자 가운데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정렬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것도 역시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위치 ITQ 안에 픽처 폴더에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그림 파일 이름인 logo3.jpg 파일, 확장자 안 보여도 logo3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에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도 40으로 변경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모두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그림 효과 지정된 회색조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과 글맵시에 대한 설정 위에서 도구에서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그리고 색상 지정, 글 앞으로로 변경, 그리고 회전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3페이지에 제목 앞에 책갈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결 대상 한글 문서로 선택, 책갈피에 지정되어 있는 메타버스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을 지정된 물결 1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을 열면 여기선 글꼴 이름 입력해도 글꼴 이름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꼴 이름이 위에 가나다 순서로 정렬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궁서를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시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림처럼 가려져 있죠. 이것도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변경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안 했다면 여기서 다시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이 면색되어 있는데요. 글자의 색이 면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빨강, RGB 값 255, 00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전체 도형은 4번 써있는 이 아래 본문 영역에만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 텐데요. 도형들이 좀 크기가 작죠? 화면을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보도록 할게요. 위에 살짝 보이게 해주세요. 위에를 보면서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이게 제일 뒤에 가려져 있죠? 다시 입력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숫자 1 입력을 해주고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직사각형 그리기로 조건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건에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게 이 도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맞춰 놓고요. 도형의 크기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지정을 해도 돼요. 그러면 너비를 13, 높이도 13으로 변경하고요. 모서리 곡률 변경할 필요 없죠. 채우기 탭, 여기도 면색이 하향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설정 누를게요. 이제 위쪽에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기는 면색이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색을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들 색깔 서로 다르게 각각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 아무거나 지정하고 싶은 것 선택하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7, 높이는 10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다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글상자 테두리 선택, 그리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선 크기 지정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긴 변경할 필요 없고요. 선 탭에서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모서리 곡률도 변경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에선 색 채우기 없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3개 도형을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같이 선택할 수 있죠. 이제 아래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들 수정하세요. 그러면 도형은 모두 만들었는데 색상 변경이 남았죠? 2번 앞에 있는 이 도형 더블 클릭,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1번과 다른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3번 앞에 있는 이 도형 더블 클릭, 이번에도 면색 다른 것으로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절 조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고요.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제목 끝에 커서를 놓고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줄에 내용을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하다 보면 한자 변환하는 게 있죠. 전망 뒤에 커서 놓고 한자키 누르세요. 그리고 전망에 해당하는 글자 마우스 클릭하면 글자 크게 보이죠? 모양을 찾아 선택, 그리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그렇게 바꾸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줄 문단 입력했고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이번엔 여기는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하지 말고요. ITQ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로 2칸 이렇게 들여쓰기처럼 지정해도 이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주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하세요. 입력하다 보면 또 오감에서 한자 변환 있죠. 오감 뒤에서 한자키 누르고 다시 한번 오감 선택 바꾸기 누르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들여쓰기는 이 두 번째 여기에만 있고요.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래하고 있다 해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소제목, 중제목이 나타나죠. 그 위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정각기호는 문자표 어디에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하는데요. 여기 완성형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문자 여기서 또는 한글 HNC 문자표 여기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은 다음 중제목 나오기까지 6줄의 내용이 있는데요. 각각 엔터키를 눌러서 줄 끝에서 문단 나눠주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엔터키 2번 누르세요. 위에 중제목처럼 여기도 위에 빈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에는 표를 만들어야 되죠. 입력해서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셀 합치기 하기 전 모양으로 봐주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줄 개수는 5로 하고요. 그리고 칸 개수는 4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크기와 기타에 대한 설정은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셀 합치기 할 부분은 다른 부분 안 보이죠? 아래 이 두 개만 셀 합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아래쪽 클릭해주면 여기만 블럭 설정되죠. 또는 이 칸 커서 놓은 상태에서 F5키 누르면 이 셀만 블럭 설정돼요.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세로 이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 셀만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모든 셀 블럭 설정해주세요. 아래 공백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기관명까지 해도 아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히 이렇게 키워줘도 돼요. 이 안에 글꼴 수정할게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변경하지 않고요. 정렬,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 출력과 동일하게 각 셀의 내용들 나오도록 해주세요. 맨 아래 이 셀은 위에 셀과 세로 크기가 달라졌죠. 이제는 블럭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어요. 또는 이 셀과 이 셀은 같은 크기로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메뉴에서 셀 너비를 같게 이걸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기관명 위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미리 지정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첫 번째 줄로 다시 이동을 해주세요. 제목을 드래그해 블럭 설정, 그리고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하고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졌죠.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에 한글 2016 버전은 덧말 넣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2020 버전은 메뉴가 없죠. 입력의 오른쪽 삼각형 열어주면 메뉴 나타나죠? 여기에서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덧말은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 위치는 위, 그리고 넣기 누르세요. 이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쭉 메뉴 가서 머릿말, 꼬릿말 누르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만들기 누르세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내용을 블럭 설정, 그리고 위에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 이제 머릿말은 닫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이제 바로 아래 문단, 메타버스 이 앞에 커서 놓아주세요. 서식에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 있는데요. 메뉴 찾기 어렵다면 메뉴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모양은 두 줄에 걸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제일 위에서부터 찾으면 궁서 바로 찾을 수 있죠. 선택, 그리고 면색 열어서 여기에 색은 노랑이니까요. 이거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먼저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각주 먼저 만들고 하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는 기술 진화, 여기에서 버스 뒤에 여기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 써있는 각주 내용 입력하세요. 맨 앞에 있는 번호 바꿔야 되겠죠. 위에 메뉴 번호 모양에서 찾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의 구분선 5cm 되어 있죠.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역시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에 그림 나타나는 곳으로 가주세요. 커서는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놓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의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파일 선택, 이번에도 문서에 포함 체크되고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자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림을 자르게 했다면 바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도 40으로 변경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3페이지에서는 글 앞으로가 아닌 어울림으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문단, 세로 문단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더 이상 오른쪽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각 줄의 끝에 있는 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더 이상 움직여도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화살표 키 오른쪽 왼쪽 이걸 눌러보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림 위치가 조금 바뀌고 각 줄의 끝에 글자가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림에 대한 설정 끝이 났고요. 이제 중제목 첫 번째 거 블럭 설정하세요. 아래 중제목과 동일하게 글꼴 도둠 18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중제목 모두 글꼴을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고요. 아래 중제목도 블럭 설정, 여기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이번엔 첫 번째 중제목 메타에서부터 경제까지 블럭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은 하향으로 변경, 그리고 음영색은 파랑, RGB 값 00, 255 이걸로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포스트에서 메타버스까지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을 한번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포스트만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 포스트 위에 있는 모양 같은 거 선택,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메타버스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에 강조점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이 사이에 6개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 빈 줄까지 같이 선택하면 안됩니다. 6개 줄만 블록 설정해주고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먼저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죠. 한글 2016 네오 버전은 메뉴 이름이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거니까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에선 문단 번호 모양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같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있다면 선택, 없다면 비슷한 거 선택. 그리고 2016 버전은 아래 이게 없고요. 바로 사용자 정의 누르면 되고요. 2020 버전은 새 번호 목록 시작에 수준이 1로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수준은 1수준 선택되어 있고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A. 이렇게 나타나죠. 변경할 필요 없고 너비 조정을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으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다시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 이번엔 미리 보기에 보면 1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번호 모양을 변경할게요. 원문자, 대문자, ABC 선택. 그리고 점이 나타나면 안 되죠. 번호 서식 여기에 있는 점을 없애버리세요. 너비 조정은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새로 바뀐 게 나타나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번호가 A에서 F까지 나타나는데요. 원문자 AB로 돼야 될 이 BC 줄 선택, 그리고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D 되어 있는 두 줄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중제목 두 번째까지는 모두 완료했죠. 표 내용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글꼴, 글자 크기 정렬까지는 했고요.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선 종류 이중실선과 선 없음 두 개를 동시에 이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해 주고요. 다시 한번 종류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서 설정 누르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요. 이번엔 종류를 이중실선에서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하세요. 여기는 셀 배경 지정해야 되죠. 배경 탭으로 이동해서 그라데이션 선택, 그리고 유형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옆엔 줄무늬, 그리고 시작색 하양색, 그리고 끝색을 열어서 노란색 RGB 값 255, 255, 0. 이게 없다면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해 노랑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관명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 이름 궁서로 변경,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95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정렬 오른쪽 정렬 아까 지정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숫자 5에 해당하는 걸로 한글로 말하고 쪽번호 나타내야 되죠.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이동해 커서 놓으세요. 저는 첫 번째 칸에 놨고요. 쪽 메뉴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누르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그리고 번호 모양에서는 한글 가나다 선택,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 5로 변경,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아래에만 이렇게 말하고 나타났고요. 2페이지와 1페이지에는 번호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최종 저장해서 파일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